윤석열 정부를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속 간신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무능한 바보 대통령을 세워두고 귀에다가는 꿀발린 소리들만 해대며 마치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마냥 윤석열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 가면을 벗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농간을 부립니다. 바보 대통령 윤석열이 그들의 타겟으로 확정된 순간은 아마도 이때였는지 모릅니다. 환호성에 흠뻑 취해버린 윤석열은 저항 없이 망언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알같이 미래 내란수계로 거듭날 본인을 셀프 디스하기도 하고 앞으로 무능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시원하게 싸지르는데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야,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조금 안다고 그래서 왔다 하고 실제로요. 이 국정이라는 건 그런 모양이에요.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도 경제 전문가 경제를 다 몰라. 금융 있고 예산 있고 경제도 여러 분야가 있어가지고 다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야 그게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대통령 후보와 이런 뻘소리도 아무 생각 없이 좋아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여튼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 분들 뽑아서 적재적소에 딱 임명해 놓고 저는 좀 이렇게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이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제가 바로 딱 잡고 저는 이거 전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시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제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숨도 안 쉬고 자기 부정을 하며 심지어는 본인에게 되돌아올 말을 자랑스레 떠들고 웃는 모자란 모습이 역겹기도 하지만 하이에나 간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바보가 눈앞에 있다면 당연히 군침이 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사태가 터지자 윤석열 뒤에서 국민을 농간하던 일장 하이에나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가를 본인 별장인 것 마냥 사용했었냐는 질문에 당황하는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 김 수석께서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가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저희 실장님께도 들었고. 어느 실장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증언에 기겁을 하며 수습하려 드는 민정수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승찬 의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그냥 안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하이에나 일장. 저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수석들이 가끔 안가를 사용합니다. 대통령 없이 그냥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 멈춰주세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으로부터 일단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 안방 마냥 편안하게 소개하는 정진석의 모습에 그만 우참을 실패해버리는 부승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대체 안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호처장이 관리합니다. 경호처장이 관리합니까? 네. 그럼 승인권자가 경호처장입니까? 제가 승인한다고 보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수석님들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거기 출입 절차를 제가 해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일장의 입김 때문인지 하나같이 바들바들 떠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정진석. 그가 일장이라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여태 오지 않으시다가 오늘 나타나셨는데 계속 쪽지를 건네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한테. 쪽지 지렁 내리다가 추 장군에게 딱 걸린 일장.
곧이어 추 장군의 싸늘한 한마디가 터지는데 이 비서실장이 건네는 쪽지는 보시면서 대통령이 그 초현실적, 본인이 반대하고 초현실적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긴박한 순간에 대통령이 이거 봐라라고 건네줬으면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쪽지보다 대통령 지시문건이 덜 중요했습니까? 추미애 의원에게 상황에서 명치를 정통으로 말이 맞고 되는 소리를 썩어가는 하세요. 최상목의 표정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권력을 쥔 그의 오만함은 계엄 사태 이전에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수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재회의 내용이 이렇게 안보가 보안이 뻥뻥 뚫렸어야 되겠습니까? 살살 얘기하셔도 되는 문제 같습니다. 국민을 대변해 질문을 던진 초선 의원을 우롱하고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와 접촉한 사실 있습니까?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제가요? 대통령실에서요. 없죠. 전혀 없습니까? 아, 누가 대통령실 누가 명태균 씨를 만납니까? 확실하십니까?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에 아무도 접촉 안 했다는 거죠. 여기 명태균 씨 만나신 분 계세요? 분명히 아무도 없다는데. 분명히 나중에 자, 모경정 의원님. 역겨운 표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오만함은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적절한 시점에서 좀 한남동 관저에 초치해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저는요. 초치라는 말은 공사, 영사, 외교관 등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인 행위인데 상당히 징벌적인 초대를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을 대통령실로 초치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초치가 대통령실 유행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모시는 대통령조차 미국 대통령에게 초치된다는 말은 200년 같은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일장으로 놓고 보면 이해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의 할아버지는 오타니 마사오, 즉 친일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를 밀어붙이며 그토록 친일 매국에 목매달았던 이유가 퍼즐 조각 맞춰지듯 딱 들어맞죠. 그가 실질적 권력 일장으로서 이번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는지도 앞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 발전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인물임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